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아오네요. 6시. 참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하루를 시작한 데는 의미에서 기분 좋게 상쾌하게 아주 상큼하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늦게까지 TV를 봤어요. 어제 그 마지막 회더라고요. 거란 고려 전쟁인가? 그걸 보면서 마지막 게 최종이라서 보고 잔다고 조금 늦게 잔 편인 것 같습니다. 역시 최수종은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고 그 현종인가요? 왕순 그 왕도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 아이돌 같은데 아이돌 출신 같은데 젊은 친구가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고려 왕도 잘한 것 같아. 이게 중립적으로 외교도 잘하고 나라를 잘 어떻게 보면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보니까 나이 마흔에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그 해에 또 보니까 거란의 왕도 죽고 강감천창군도 84세, 84, 84세죠. 그 해에 같이 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나이가 꽤 많았어요. 나이 차이가. 왕하고 강감찬 장군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나이인 것 같은데, 진짜 현명한 그 장군 한 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의 운명이 또 바뀌는 거 보면 신기해요. 뭐 꼭 강감찬 장군 혼자만의 일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현명한 왕과 아주 지략도 뛰어난 그런 장군, 의리도 강하잖아요. 의리, 충성심, 어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감천 장군. 요즘 보면은 참 뼈저리게 느끼죠. 보면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아직 간사한 놈들만 아주 바글바글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놈들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어? 호의호식 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참 나라 꼴이 아주 개판인 거죠. 어디 보면은 정치인들 참 많이 썩어가지고 큰일입니다. 관료들도 그렇고.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 딱 좋은데. 하여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라 많은 것도 한순간이고. 나 하여튼 뭐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 회라서 아주 의미 있게 잘 보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한번 재방송으로 몰아보기 추천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감춰진 본성을 간파할 수 있나요? 본성.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거나 잘못된 생각을 지적받았을 때 언성을 막 높이면서 상대의 주장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고집이 센 사람이고 오래 가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요. 친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데 이 편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한다면 나에게도 이제 그럴 것입니다. 세 번째, 몸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죠.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는 누구나 부드러운 그런 태도를 가질 수는 있는데 몸이 지치고 힘들면은 태도가 달라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예민해지는 사람은 참을성이 부족하고 포기도 쉽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 있을 때 이 식당이나 마트, 이제 백화점 등에서 이 직원을 상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우위에 있을 때 갑질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게도 갑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어색한 사이에서는 자신의 본성을 감추고 잘해주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음식을 먹거나 쇼핑을 하는 등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본성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그 본 모습을 알고 싶다면은 나를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거나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재용 회장인데 요번에 그 삼성에서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것 같아요. 4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이제 공개 채용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이 유지하고 있는데 11일부터 이제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다고 합니다. 삼성은 청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 뭐 그런 취지죠. 이재용 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 가지고 이제 채용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네요. 삼성에 따르면 상반기 공채에 나선 계열사 보니까 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전기, SDI, SDS,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물산, 중공업, 엔지니어링, 생명, 화재, 증권, 자산운용, 호텔 신라, 제일기획, 예스원, 삼성 글로벌 리서치, 삼성 웰스토리. 많네요. 총 19개입니다. 19개사. 지원자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삼성 커리어스에서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서를 내면 됩니다. 혹시 자녀분 중에 삼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지원하라고 하세요. 이 지원서 접수 후에는 온라인 삼성 직무 적성 검사가 있나봐요. GSAT, 그리고 5월에 면접이 있고 건강검진 순으로 이제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되는가 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디자인 등 일부 직군은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하는가 봐요. 그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를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국내 주요 그룹 중 유일하게 신입사원 공채 제도를 유지하는데 아울러서 연구개발 R&D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입사원 공채 외에도 국내 경력직, 우수 외국인, 유학생 채용을 병행합니다. 삼성은 1957년 국내 기업 처음으로 이제 공채를 도입을 했어요. 이어서 93년에 최초로 여성 신입사원 공채를 도입한 한편에 95년에는 입사 지원 자격에서 학력을 제외하는 등 열린 채용 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라서 그동안 채용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삼성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약 4만 명 이상 채용했고요.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8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바 있더라고요. 이 회장은 22년 10월에 삼성인력개발원을 찾은 자리에서 창업 이래 가장 중시한 그런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랍니다.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양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올해 첫 경영 행보로 방문한 삼성 리서치에서 명장들과 만나서 이 회장은 기술 인재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희 선대회장의 인재 경영 철학을 계승 발전시킨 이 회장은 이 기술 인재 선점을 통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채용하고 인사제도 혁신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가장 중요한 게 인재 채용이에요. 사람을 누굴 뽑냐에 따라서 그 회사 또 운명이 바뀔 수 있어. 똑똑한 인재들 많이 채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상무부가요, 그 애리조나주에다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그런 대만 TSMC한테 보조금 5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는데 또 미국은 텍사스주에서 이 반도체 공장의 그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삼성전자에는 수십억 달러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그래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반도체 과학법에 근거한 총 5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대만 TSMC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인텔, 마이크론 등등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대만 TSMC는 400억 달러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애리조나주에다 첨단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고 있는데 이게 숙련 노동자 부족하고 미국 정부 보조금 지원을 이유로 해서 공장의 그 완공 시점을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늦춘 상태입니다. 애리조나는 그 오는 11월 대선 승패를 결정한 경합주예요.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보조금을
현지 유권자 표심과 연결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텍사스주 반도체 2공장 건설을 위해서 기존 투자 발표에 추가 투자 계획까지 포함해서 미국 정부랑 반도체 보조금의 그 증액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해 2분기에 이제 미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을 했어요. 건설 과정에서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 비해서 8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 지원금은 직접 보조금의 경우에 전체 프로젝트 자본 지출의 한 5에서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투자액을 한 250억 달러로 가정을 하면은 선술적으로 최대 37억 한 5천만 달러 정도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네요. 하지만 지난해 연말 미국 정부가 기대 수준을 밑도는 보조금을 제시하면서 삼성은 미국 정부랑 보조금 그런 수급액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오하이오주의 그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 청사진을 제시한 인텔이 미 정부 보조금과 차관을 포함해서 100억 달러 이상 지원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조만간 받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AI 그 투자 열풍에 국내 개미들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특히 AI 랠리에 탑승하지 못한 국내 반도체 대장주 우리 삼성전자가 올 들어서 주가가 8% 정도 빠졌어요.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수익률이 완전 격차가 이제 커지죠. 증권 정보 포털에 보니까 개미들은 올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42억 5천만 달러 정도 순매수했고 같은 기간에 국내 증시에서 한 2조 3천억 정도 넘게 팔아치운 것과 대조됩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선진국의 주가 상승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개미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한 2조 원 가까이 사들였어요. 일본 증시에서도 한 3,300억 정도 이상 순매수했고 같은 기간에 증시 상승률을 살펴보니까 미국의 S&P 500 지수하고 일본 니케이 지수 하여튼 80.3%, 19.2% 상승한 반면에 코스피만 0.39% 찔끔 올랐거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완전 엉망인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같은 쏠림 현상의 배경으로 보니까 AI 종목의 랠리가 이제 꼽히는데 AI 반도체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게 엔비디아죠. 올 들어서 81.7% 올랐네요. 마이크로소프트 9.5, AMD 49.6%. 일본의 반도체 대장주가 뭐냐면 도쿄 일렉트론인데 이게 59.8% 올랐단 말이야. 엄청나게 올랐어요. 59.8%. 어드반테스트가 50.1% 올랐습니다.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증시 순매수 상위 종목에 보니까 테슬라 한 9,380억, 이거 제외하고는 엔비디아는 7천억, MS 5,996억, 인텔이 한 1,650억 정도.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샀고 이름을 올렸네요. 그러니까 국내의 그 기업과 비교하니까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시가총액 대장주 삼성전자 재밌죠? 올해 7.9% 정도 하락을 했고 지지부진한 아주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연초야 79,600원까지 갔는데 계속 하락세야. 현재는 뭐 72,000원에서 73,000원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시장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AI 반도체 랠리에서 소외됐다는 거야. 소외됐다. 버림받았다. 뭐 그런 평가도 있던데.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그 HBM 양산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가 봐요. 반면에 하이닉스는 연초 14만 2,400원에서 20% 넘게 올랐습니다. 17만 원대 거래돼요. 하이닉스가 지난 22년 AI용 초고성능 DRAM HBM3의 양산을 시작한 이후로 엔비디아한테 독점 공급을 이어오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5세대 HBM인 HBM3 공급도 시작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또 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AI가 이끈 그 강세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또 숨고르게 났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숨고르게 조정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이 호의적인 시장 환경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특히 강세였던 요인은 주요 그 ARM하고 엔비디아
델 테크놀로지 등 AI 관련 기업들의 그 실적 서프라이즈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속됐어요. 그래서 업종의 상승 모멘텀을 자극을 한 겁니다. 이어서 다만 그간 동력을 제공했던 실적 이벤트가 마무리돼 가는 등 다소 이제 이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1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전후로 주가의 방향성이 나뉠 겁니다. 개미들은 여전히 테슬라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이 테슬라는 그 테슬라 주가는요 올해 29%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개미들이 테슬라 개별 종목을 한 9,38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이 또 테슬라의 하루 수익률을 2배, 1.5배 추종하는 이 또 있어요. ETF가 TRX, 2X 테슬라 데일리 타깃하고 디렉시온 데일라 테슬라 볼 1.5X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많이 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레버리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지금 빌빌거리고 있죠. 거의 바닥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지금 아주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따뜻한 훈풍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겠죠? 안 올까? 저는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